이번 거는 저 터트리면 쨍 은퇴해야 돼. 그냥 매천은 시원하게 땡기는 게 낫지 않나? 아니 이년이 나중에 공갈로 고소할까봐. 저도 혹시 이걸 잘해 이런 거 잘하는데 그래서 GV80도 사고 그런 건데. 네,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고 고백한 이후에 논란은 또 다른 갈래로 이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유튜버 구지혁, 조금 전에 목소리도 좀 들어봤는데 방금 검찰에 출석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혐의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안이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그러니까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쯔양 씨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남자친구였던 소속사 대표이기도 한 그 가해자에게 오랜 기간 동안 협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 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은요. 그런 쯔양 씨의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이런 쯔양 씨의 과거 피해 사실을 가지고 다른 소위 우리가 말하는 레카 유튜버라고 하는 어떤 진실을 규명하겠다 내지는 본인이 탐정처럼 어떤 일을 좀 밝혀내겠다고 하는 그 유튜버들 사이에서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쯔양 씨의 이 과거, 이 경력이라던가 이 과거 이런 피해 사실들을 가지고 쯔양 씨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고자 했다. 이런 일부 유튜버들의 어떤 대화 내용이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 이 사건의 논란, 이 중심에 써 있는 실제로 쯔양 씨로부터 5,500만 원을 수령한 것이 지금 본인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유튜버 구제혁이라는 이 유튜버가 지금 이 시간 사실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이제 이에 대한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고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어디에서 담당할지 배당하고 있는 관계인데 직접 그냥 출두를 했어요. 출두를 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이제 시청자들 앞에서 일단 방송 같은 부분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출두한다고 해서 우리 수사기관이 어서 오세요 하고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정해진 절차나 방식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해당 유튜버도 저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역시도 혹시나 어떤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닌가 좀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자진 출석을 해도 조사를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아마 퍼포먼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러니까 유튜버 구제혁이 검찰 출석 예고하면서 내가 황금폰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황금폰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이 황금폰이라는 내용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특히 좀 안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많은 증거들이 담긴 폰을 우리가 황금은 사실 긍정적인 의미인데 부정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예전에 버닝썬 때 많이 거론이 됐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황금폰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번 사안에도 이제 구제혁 씨가 본인의 핸드폰을 황금폰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혁 씨가 통화 내역을 모두 녹음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굉장히 많은 녹음 파일이 담겨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번 사건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이제 레카 유튜버들이 이 쯔양 씨에게 어떤 협박을 일삼고 공갈을 통해서 금전을 취득하려 한 점이 서로 모의한 점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이 그 통화 내역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인이 그 휴대폰을 직접 제출할 만큼 본인은 어느 정도 떳떳하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어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이제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수사가 담당 검사 등의 배당이 되고 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서 당연히 해당 휴대폰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버 카라큘라 역시 쯔양 협박 사건을 두고 이제 다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은 어떤 사실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좀 억울함을 밝히면서 오히려 쯔양 측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참 찌양 씨 입장에서는 전 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불거진 것은요. 어떻게 보면 찌양 씨가 지금 문제 삼으면서 벌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쵸. 이제 다른 유튜버들끼리 어떤 폭로전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어떤 통화 목록 사이에 이 다른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카라큘라라는 이름이 또 거론이 되었고 그 대화 내용의 맥락을 보자면 마치 카라큘라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일부 대화 맥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카라큘라는 대화의 전체를 공개해달라 내지는 본인은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이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오히려 찌양 씨와 찌양 씨의 법정 대리인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본인이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달라. 내가 직접적으로 따로 연락을 해서 협박을 한 적이 있으면 그걸 오히려 공개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점점 더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찌양 씨만 더 2차, 3차 가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아쉬움이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찌양 씨가 사이버 해커 유튜버들을 직접 고발한 것도 아니고 제3자가 고발을 한 건데 그러면 찌양 씨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금 어떤 협박을 받고 금전을 건넨 건 찌양 씨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직접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걸 우리가 고소라고 하고요. 제3자가 어떤 제3자의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밝히는 걸 고발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제3자가 이 찌양 씨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공갈 혐의가 인정될 것 같으니 수사해달라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인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죄가 공갈죄가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갈은 이제 피해자로 하여금 억압된 상태, 그러니까 협박을 한다거나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자유로운 의사로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밀어놓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뭐 과거를 폭로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자유로운 의사 상태에서 판단할 수 없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가 공갈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범죄 혐의 입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찌양 씨가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 상태에서 판단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는가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찌양 씨에 대한 조사도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이버 해커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사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사이버 해커 이런 유튜버들이 사실상 사적 제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국민들의 어떤 응원을 받기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의 사법 체계도 반성할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법이 우리나라가 온당한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런 국민들의 법 감장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들이 또 여러 차례 있었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적 제재라도 해서 어떤 정의 구현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도 응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 양날의 검 같은 것이 그런 뭐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들이 어떤 법적인 권리라던가 누군가의 인생을 한순간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전혀 없는 그냥 개인일 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 구현이라는 탈을 쓰고 다른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정의 구현이 결국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이 됐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언론법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법을 근거로 이들을 처벌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유튜브라는 거다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다른 SNS 플랫폼들의 순기능이 분명히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더 이상 내가 방송국에 직접 내가 걸어와서 출연을 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사실 휴대폰 카메라 정도만 있으면 내가 내 맘대로 촬영을 하고 이를 업로드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굉장한 힘을 가진 매체임은 분명한데 그만큼
책임감이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해당 영상을 보면 그만큼 나의 수익, 금전적인 이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윤리의 경계가 무너지고요. 더 자극적인 영상, 그리고 거짓이어도 상관없다. 내가 당장 조회수만 높일 수 있다면 이것이 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든 아니면 거짓과 관련된 내용이든 아니면 너무나 폭력적인 영상이든 일단 난 상관없다. 이런 의식들이 너무 팽배하게 깔린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여러 차례 지속이 되면서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를 우리가 너무 즐겁게 자꾸 봐주는 것도 사실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제재와 함께 플랫폼 내의 자정 노력도 함께 이루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법적 규제도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